자, 85번 주제 감염병 강제격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강제격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강제격리도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인신구속의 하나의 형태인 것이죠. 이것이 범죄자의 처벌과 관련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인신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신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증명해야 될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넷 중에 하나가 증명돼야 됩니다. 자, 여기가 다 뭐냐면 5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이 증명되거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범죄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거나 사회 질서를 해친다거나 아니면 공공복리에 너무 큰 제한을 미친다. 그런 위해가 너무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개인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뭐 할 수 없다?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인신구속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격리죠. 강제격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무엇을 증명해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일부러 다른 사람의 자유에 해악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이게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국가안보, 이것이 지금 국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팬데믹을 일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질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안보도 아니게 되겠죠. 자, 사회질서라고 하는 측면도 이 사람이 질서에 대한 해를 미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총포를 이용해가지고 뭐 기관총으로 사람을 쏜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도 아닌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복리밖에 남은 게 없는데요. 과연 이 사람이 공공복리에 어떤 위해를 미치는가 이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감염병의 강제격리가 성립이 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이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감염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이 무엇이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확산 가능성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질병을 옮길 가능성, 그러니까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강제 격리를 하게 되면 딱 이 사람에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버리면 전염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강제 격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확산, 공동체 전체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라든가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너무 직접적이고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명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14일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아프고 나서 아니면 이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만약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빨리 끊어내야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우리 수평선 그렸을 때 독재, 만장일치 논리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공동체 전체에게 위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독재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끊어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방역 대책에 있어서 특정한 전문가가 독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방역청장이나, 그러니까 방역청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식약청 이런 경우, 그다음에 국가방역본부 이런 데에 그 전권을 위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감염병에 관련된 법 조문이 있거든요. 그 감염병에 대한 법 조문의 경우에도 이것을 거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감염병을 빨리 끊어내어서 이 사람 하나를 끊어내면 전 국민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병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미지의 질병이라서 우리가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자랑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사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될 건 공공복리에 대한 위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만약에 전염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질병은 아니라거나 혹은 생명을 잃을 만한 질병이긴 하지만 그 전염률이 너무 낮다던가 이 전염 가능성이 너무 낮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냐면 그것을 갖다가 강제격리를 명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무엇을 뽑아내는 거냐면 전염 가능성이 크다. 혹은
이것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어서 증명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531페이지에 있는 85번 주제 감염병 강제격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에서 보면 현재 아프리카에서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미지의 X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자인데 X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보이고 있다. 강제 격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에볼라 때문에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볼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때 아프리카에서 막 국경선이 폐쇄되고 막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만약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만약에 발생해 버렸으면 그거 아마 못 막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리고 그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중국이 사실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이동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로 퍼졌다. 이런 그 주장이 꽤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가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화될 거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상당히 그 국가 내부로 이렇게 그 내부로 향하는 그런 그 고립주의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 그런 예상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논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호입원 제도라는 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호입원 제도가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호입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 자,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입원 제도로 해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악용된 측면이 컸어요. 이 강제 입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의사 1명과 그리고 보호자 2명,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람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 강제 입원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보호자 2명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그 모친, 어머니죠. 이 두 명이 동의를 했고 의사가 동의를 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이 배우자가 재산을 욕심냈어요. 근데 이 모친이 제대로 그 의사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배우자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럼 왜 인정을 했느냐?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그 저기 집어넣으면 자신은 이익을 보잖아요. 이 의사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의사도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강제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비 오는 날 그 높은 정신병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 법원에 가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가 감금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배우자와 이 보호자들, 그러니까 배우자와 모친과 같은 이런 보호자들은 이 자의 무엇을 생각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이 가장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의료적인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입원 제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강제 입원 당하는 이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정신병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강제 입원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적인 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532페이지에 보시면 3번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X 전염병을 처음 전염시킨 A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바이러스를 옮겨야지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이 X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처벌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르니까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걸린 줄을 몰랐다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염병 강제 격리의 논리는 코로나19 이전에
에볼라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감염병 강제격리에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조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간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심화 강의에서 그 심화 교재에 보면 그거에 관련된 시사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